여기 막 물이 나왔잖아요. 파이프를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 보세요. 이거 석고 지금 다 터져 있잖아요. 천장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테리어 공정, 즉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 중에서 철거 공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을 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인테리어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15단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위에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15개 공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철거입니다. 철거는요, 단순히 그냥 나태를 부수고 그냥 없애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또한 공정별로 나누어서 해당 세부적인 내용으로 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요, PL 창호, 창호에 대한 철거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구 철거 있죠. 가구는 뭐 주방 가구일 수도 있고 일반 가구일 수도 있고 시스템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대부분 욕실 같은 경우는 올 리모델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욕실을 철거를 하고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걸 살펴보고요. 목창호도 우리가 철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형태를 살릴 경우에는 필름이나 도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너무 오래됐거나 그리고 형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새로 교체하는 작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창호에 대한 철거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기타 이외 몰딩 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몰딩, 천장에 붙어 있는 몰딩, 그리고 뭐 판넬이나 벽체 일부, 그리고 걸레바지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PL 창호 철거부터 볼 텐데요. 여기 이 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의 내부에 있는 이 분합창과 외부에 있는 창을 전체를 교체할 겁니다. 자, 전체를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하죠? 창들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창의 유리를 그냥 다 깨야 되거든요. 그 깨고 나서 그거를 마대자루 넘어서 폐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유리를 깨서 폐기를 시키고, 그리고 유리를 깨고 난 뒤에 그리고 프레임을 빼내고 샤시를 이루고 있는 그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그 프로파일 자체도 제거를 합니다. 이때 제거를 할 때 직소기와 어떤 기타 장비들을 통해서 샤시를 철거해냅니다. 사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사실 이게요, 철거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제끼는 이제 장비를 빠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벽체 손상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제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끼게 되면 벽체가 손상이 갑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 벽체는 석고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석고 자체가 부서지게 되는데, 그렇게 부서지게 되면 거기에 목공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현장에 목공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렇게 목창호만 바꿨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공 작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약간 벽체가 손상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샤시를 교체한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저렇게 작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거를 최대한 벽체에 흠집이 없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벽체 작업, 목공 작업을 다시 별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렇게 철거 작업을 진행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철거가 되면 여기서 이제 창만, 만약에 분합창이 있는 상태에서 발코니가 비확장되는 곳에서 단창으로 할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다시 샤시를 설치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발코니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바닥에다가 엑셀 파이프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철거한 상태에서 샤시만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에 있는 창호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철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철거업체에다가 샤시까지 철거시키지 말고 어차피 샤시를 교체하니까 교체하는 업체에다가 철거를 시키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철거할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구에 대한 철거인데요. 가구는 뭐가 있죠? 일반 가구, 주방 가구, 시스템 가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보통 주방 가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일반 가구에서는 신발장이나 붙박이장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주방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주방 가구 철거할 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하부장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 여기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있는 타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타일을 일반적으로요, 저기 중간에 있는 타일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 다시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철거를 하다 보면 이게 기존에 있는 벽에다가 타일을 한 번 붙이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붙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추천하는 건 뭐냐면 전체를 다 철거를 해라 라는 건데요. 자, 타일까지 철거했는데 타일 철거하고 보니까 이게 뭐 붙어 있어. 이게 뭘까요? 합판입니다. 합판. 기존에 있는 면에다가 합판을 한번 붙이고 여기는 타일 붙였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마감, 타일을 철거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합판까지 철거해라는 얘기예요. 합판까지.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철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거하는 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 요 부분 있죠.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보이는 타일인데, 만약에 상부장과 하부장을 지금의 보는 형태와 동일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옆면이 노출되고 타일이 철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붙이게 된다면 그만큼 타일이 더 튀어나오게 되고 옆면 자체가 마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생각하실 필요 없이 무조건 철거를 해보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요새 우리 추세가 상부장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래요. 왜? 지금 요만큼 미드웨이 쪽에는 타일이 붙어 있는데 위에는 타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 여기 중간에 있는 타일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하고 중간하고 타일이 또 단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벽체가 나올 때까지 그냥 다 철거를 해버리는 게 좋다. 그거 꼭 명심하셔서 철거할 때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철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방 가구뿐만이 아니라 신발장이나 붙박이장들도 있잖아요. 요것들도 이렇게 다 철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신발장만 이렇게 딱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욕실입니다. 욕실 철거할 때 어떨까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철거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만약에 덧방을 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체를 철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덧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철거하는 거를 도기, 수전, 액세서리 그리고 천정 정도 철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덧방은 가능한데 욕조는 철거했으면 좋겠어 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것이죠. 뭐냐면 욕조잖아요. 욕조를 어떻게 하냐면 욕조 자체도 이렇게 다 깨서 조각을 만들어서 파기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샤워 부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샤워 부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있는 하부 쪽에 아까 이야기했던 완결 방수제를 방수액을 도포해서 다시 타일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이 자리에 다시 욕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완결 방수제를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부분이 같이 타일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방수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해주기를 공고를 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덧방으로 해서 마감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목창호인데요. 사실 이 목창호 부분에 대한 거는 인테리어 하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필름을 하거나 도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식이 오래됐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벽면에 이상한 패턴들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목창호에 대한 틀을 철거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창호를 철거할 때, 목창호가 뭐냐면 문짝이에요. 문짝. 여기 문짝과 문이 있잖아요. 이게 목창호를 철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을 먼저 철거를 해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틀을 제거하는데, 이 제거할 때 저기 보시는 직속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문틀을 잘라내고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목창호에 대한 문틀을 철거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틀 하부에 있어요. 하부.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사진에서 봤을 때 이게 사방틀이라고 하는데 하부에도 틀이 들어가 있죠. 하부에도 틀이. 요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대부분에 대한 목창호 같은 경우는 바닥 자체가 거실이나 복도에서 마루가 깔리면 그게 쭉 안에까지 같이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문 프레임 자체가 사방으로 다 돼 있어요. 사방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부에 있는 문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이 문틀 하부까지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문을 철거하기 위해서 하부 쪽에다가 이렇게 커팅을 했는데 여기 막 물이 나왔잖아요. 이게 뭘까요? 갑자기 바닥에 저거 철거를 한다고 커팅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막 물이 막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밑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린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파이프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오수 파이프 안에 있는 물들이 막 넘쳐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실 때는 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하부만 이렇게 비어진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비어진 상태에 두나요? 아니죠. 여기에다가 시멘트나 모래를 섞어서 바닥을 사춤하거나 레미탈로 바닥을 사춤을 해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바닥이 사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몰딩이나 기타 나머지 부분들 철거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몰딩을 할 때도요, 그 샷이나 아니면 목창으로 이렇게 철거할 때 썼던 빠루로 이렇게 제껴서 하는데 쇠지렛대라는 거예요. 쇠지렛대. 지금 보십니까? 이게 뭐죠? 몰딩을 철거하고 난 뒤에예요. 이거 뭐죠, 이거? 이거 완전히 이거 보세요. 구멍이 다 떠져 있고 이거 석고 지금 다 터져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지금 아예 천장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철거를 할 때요, 철거를 할 때 벽체 자체가 같이 뜯어지면서 아예 이렇게 아주 그냥 벽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석고보드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천장에 있는 몰딩을 철거를 하거나 바닥에 걸레바디를 철거하거나 또는 벽의 일부를 철거할 때 우리가 목창호를 통해서 빠루로 쇠지렛대로 제끼거나 창호를 제낄 때 그 벽이 손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손상된 벽이 다 바스러진다는 얘기예요, 석고보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목공에 들어가는 품이며 자재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인테리어 업체와 고객분들과 약간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철거를 하는 작업 중에 연식이 오래돼서 석고가 바스러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목공으로 대시공해야 되는 작업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이 안 되죠. 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넣을 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안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A라는 업체는 추가적인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고, B라는 회사는 그거를 배제를 하고 일단 진행을 해보고 추가로 생겼을 경우에 비용을 올리는 건데, 이게 마치 소비자,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왜, 뭐야, 갑자기 공사해놓거나 계약만 하니까 뒤에 금액을 올리는 거야? 라고 서로 오해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요, 자, 기본적인 철거를 했을 때 비용은 이만큼이지만 나중에 철거를 할 때 보면 연식 오래됐기 때문에 천정이든 벽이든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거를 하면서 비용을 다시 산정해서 말씀을 좀 드려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서로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고객 입장에서도 인지를 하겠죠. 미리 이렇게 했을 때 철거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인지를 하시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됐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다 까지 전달이 된다고 하면 마찰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테리어 프로세스 중에 철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뭐 철거만 하더라도 이야기할 것들이 상당히 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도전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